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7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주식시장 상승 만드는 환율, 어떠한 조건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미국의 기업이익을 나타냈고, 검정색 선으로 미국의 주식 가격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뭡니까? 경제가 잘 나가면 주식시장도 잘 나간다. 이 말을 파란색 선 기업이익이 상승하는 게 경제가 잘 나가는 거예요. 경제가 잘 나가면 주식시장도 잘 나간다. 눈으로 굳이 확인했죠. 왜? 지금 주식시장이 2022년 6월, 그 다음에 9월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향후에도 잘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이익이 상승을 해야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다? 향후에 미국의 기업이익이 잘 나갈지, 이것만 보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미국의 기업이익 실적을 나타냈어요. 2021년 5월서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달러 강세, 그리고 20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미달러 초강세. 즉 기업 이익이라는 것은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죠.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니 기업 이익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니 그 다음에 실적이 이와 같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2022년 9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어요. 돈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니 시차를 두고 다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의 가치를 약세로 만들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2022년 9월서부터 왜 미달러를 약세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에 미국의 기업이익이 더 살아나게 될지 아닐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왜 2022년 9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미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게 된 것일까? 여기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죠. 잠시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미 달러라는 것은 각기 다른 상품 가치를 갖는 두 가지의 상품을 물물 교환할 때 그 교환의 매개체예요. 인간은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조개 껍데기도 사용하고 바위도 사용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금도 사용해 봤고, 현재는 미 달러를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이 활성화된다. 그럴 때는 미 달러 가치가 약세예요. 그리고 물물 교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미 달러가 강세,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너무 가치가 높으면 물물 교환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적인 설명을 드린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쉽죠. 경제가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실업률이 상승하죠. 경제가 잘 나가지 못한다. 물물 교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돈의 가치가 강세라는 거예요. 즉 매번마다 미국의 실업률이 솟구칠 때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물물 교환이 안 될 때마다 미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난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2022년 1월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고물가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해 왔지만, 2022년 1월에 4.0%였던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는 3%대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즉 실업률이 내려가요. 미국 경제 잘 나가요. 그러면 뭐? 미달러 가치가 강세화가 아니라 약세를 나타내야지 되겠죠. 즉 2022년 기간에 미달러가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물물교환 활동이 잘 되니까 약세를 나타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저희가 공개방송에도 공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8일자 공개방송이에요. 9월달에 2022년 9월달에 미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강세를 나타나게 됐죠. 즉 물물교환 활동이 잘 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미달러 가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미달러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예요. 따라서 투기 세력에 의해서 미달러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됐으니, 여기에 이제 미달러의 수명 중인데 여기 세태기까지 들어왔어요. 얘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에서 10%로 솟구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은 3%대.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매우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고평가된 미달러 가치를 정책적으로 약세를 유도를 했죠. 언제부터? 9월서부터요. 그래서 미 달러는 2022년 9월서부터 약세로 전환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도 상승, 채권 가격도 상승, 시차를 두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기업이익도 살아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기업이익이 지속 상승하고 주식 가격도 일정 기간 지속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금리 속에서도 어떻게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실업률 3%대를 나타내면서 경제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도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왔어요.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공실률, 주택 재고예요. 주택 재고가 감소됩니다. 주택이 팔리니까 미국의 건설 기업들은 돈을 벌고 미국의 건설 기업에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 기업도 돈을 버니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지금 공실률이 역사적 하한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아까 봤었죠.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왔고 잠시 미달러 초강세로 실적이 주춤했지만 다시 이제 살아날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그래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3%대 1970년 이래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매우 드문 경제의 강한 개선세가 미국은 진행되고 있죠.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의 3% 수준도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택 재고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업이익도 점점점 실적이 살아날 거고 주식시장도 지금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죠. 우리만 확인했을까요? 아니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주체, 편의상 핫머니라고 부르는 이 핫머니들도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2022년 9월서부터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 2022년 12월서부터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주요한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상방 포지션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빨간색 화살표가 다 내려가죠. 2020년 03월에 폭락 이후에 상방 포지션 한 번이는 구축했고 그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 포지션과 동일 포지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한머니들은 변동성을 만들 때 향후에 지수가 이만큼 상승할지 또는 이만큼 하락할지 이거에 대한 포지션을 거대 자금을 통해서 포지션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포지션 구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는 선물시장에서 대형주를 사서 그 포지션으로 지수를 올리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한머니가 2022년 9월서부터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해왔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금 수개월 동안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왔죠.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 선물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2023년 08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다소 하방 압력이 커졌었죠. 왜? 얘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금 순환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위로 가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밑으로 가게 되면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 8월에 얘가 직전 고점대를 넘어섰어요. 이 말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은 한머니를 포함해서 투자사들은 이제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자기의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산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월에 경험한 바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하방 베팅으로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8월에 하방 압력이 커졌었고 얘는 아까 봤었던 투자자금 순환 지표예요. 2023년 03월에도 하생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키웠고 위험자산이 다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더 많이 들어갔죠. 이때 경험했었던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충분히 담은다면 이 지표가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의 위험자산 가격을 하락시켜서 평단가를 낮춘 위험자산을 편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미국 달러 환율이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방의 방향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한머니를 비롯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은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을 늘려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일정 기간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어떻게 될까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원화 환율, 얘는 미국 달러 환율이에요. 같이 움직이죠. 등락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달러가 향후에 일정 기간 더 하락할 것이니까 원화도 따라서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원화가 하락하면서 강세를 나타낼 때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이제 미달러 따라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8월 29일에 코스피 200 지수가 332.5 구간에 와 있었고 목요일 날에도 332.5에 와 있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이제 335 구간으로 슬슬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장 마감된 다음에 미달러 환율이 다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은 뭐 미국의 실업률이 1970년 이래 극히 드물게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경제 개선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물물교환 활동이 잘 된다면 미 달러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뿐이 없고, 이렇게 되면 원화 환율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화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8일 공개 방송 때부터 공유를 해온 바와 같이 미 달러는 2022년 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일정 기간 지속됐을 뿐이 없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상승, 기업이익 증가, 그리고 원화 환율 하락하면서 강세, 코스피 상승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